서브스트링이 아니라 서브스트링 서칭인데 자, 알고리즘도 한번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는 서브스트링 서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분 문자열을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브스트링 서치 같은 경우는요, 어떤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텍스트로부터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하고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역시 브루트포스입니다. 브루트포스는 말 그대로 일일이 다 해보기입니다. 브루트포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보냐면 그냥 텍스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패턴이 아브라라는 패턴을 찾고 싶다 했을 때 한 칸씩 계속 가보면서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A, B 맞고 R이 아니니까 얘는 아니네. 그 다음은 이제 첫 번째 칸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근데 A가 나와야 되는데 B가 아니니까 또 아니고요. 또 두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A는 맞고 또 B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니까 또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가면서 수행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좀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텍스트의 길이가 m이고 패턴의 길이가 m이고 텍스트가 n이라면 m 곱하기 n, b고 mn의 시간 복잡도를 갖기 때문에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최악의 경우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브루트포스 같은 경우 제가 AAAAB라는 패턴을 찾고 싶은데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계속 AAAA까지는 맞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서 결국 이렇게 찾게 되는데 이 경우에 아주 심각한 성능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브루트포스는 쓰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야기고요. 그래서 커누스 모리스 프렛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KMP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 세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KMP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여기에 제시하진 않았어요. 그것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원본의 코드도 한번 좀 수록을 해봤어요. 이 KMP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BAAA라는 패턴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았는데 B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가 틀렸다라는 정보도 알고 있지만 그 이전 것들이 맞았다라는 정보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근데 브루트포스는 그거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음 칸 가서 다시 한번 맞춰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들을 우리가 A가 다 이미 맞았었으니까 B가 당연히 안 맞았을 거라는 거 알고 이걸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게 KMP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스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서브스트링 서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스킵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DFA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결정적 유한 상태 오토마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DFA는 이제 컴파일러 같은 거 할 때 좀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 DFA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0번부터 시작을 해서 6번까지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태 머신이에요. 6번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서브스트링을 찾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B, AB, AA, BAB, AC 이걸 한번 따라가 볼게요.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얘네들이 읽고 그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트랜지션이 되는데요. 0번 시작했는데 A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A로 적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1번으로 가게 되고 그럼 B를 또 만났잖아요. 그럼 B로 가고 2번 가게 되고요. A 또 만났죠? 그러면은 또 만나게 가서 가게 되고 B 만나고 가게 되고 A 만나고 가게 되고 A를 만났어요. 이 경우에 원래 C를 만나야 되는데 A, B, A, B, A, C를 찾기 위해서는 근데 A를 만났으니까 이 A가 적혀 있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게 돼서 1번 상태로 변하게 되고요. 또 B 만나서 일로 가고 A, B, A 만나고 마지막에 C를 만나서 6번으로 가게 되면서 A, B, A, B, A, C를 찾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태를 계속 변화하는 어떤 머신을 만들 수 있으면 쭉 읽으면서 n시간 만에 이 텍스트를 서브스트링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DFA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드의 구현을 간단하게만 좀 보자면 DFA 코드의 구현은 이렇습니다. DFA라는 배열이 있는데요. 이 DFA는 첫 번째 칸에 있는 거는 내가 어떤 문자를 만났는가를 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칸은 내가 몇 번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2번 상태에서 B를 만났다. 그럼 DFA B의 2번을 참조를 해가지고 이 값이 내가 가야 될 상태인 거예요. 다음 상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서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됩니다. i 0부터 n까지 이제 i가 쭉 돌게 되고요. 그 읽게 되잖아요. 텍스트를 쭉 읽으면서 i번이 이제 쭉쭉 읽으면서 가는데, 그때 내가 읽은 글자와 J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J를 다시 갱신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요. 마지막에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서 J가 M이다, M이 되었다. 그 말은 찾았다는 거거든요. 여기 끝에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found를 리턴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n을 리턴하면서 not found라는 걸 됐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DFA 시뮬레이션을 지금 간단하게 좀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있을 때 계속 그냥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B를 만났다. 그럼 B 맨 처음에 0번 상태니까 B나 C를 만나면 계속 0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0번에 있다가 A를 만난 순간 1번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DFA를 계속 따라가면서 서브스트링을 찾게 되고, 마지막에 6번에 도달하는 순간 찾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DFA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DFA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 때 내가 몇 번 상태였느냐, 이 두 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ABAC라는 그 DFA를 제가 구현을 하면 사실 DFA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0번 상태에 있을 때 A로 만나면 1번으로 가라. 0번 상태일 때 B나 C를 만나면 0번으로 가라. 1번 상태일 때 A를 만나면 그대로 1번으로 가라. 1번 상태에 있을 때 B로 만나면 2번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DFA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얘를 어떻게 그럼 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ABABA라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BABAC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ABABA까지 맞았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왔냐? 예를 들어 그럼 우리가 지금 A나 B나 C가 올 수가 있으니까 A가 왔을 때, B가 왔을 때, C가 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상태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오버래핑 된 문자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BABAC라는 문자열에서는 ABABA까지가 지금 오버래핑 됐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A가 만났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전 단계, 즉 ABA까지 맞았을 때 A가 왔을 상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ABABAB를 만났어요. 그럼 얘가 0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가장 오버랩 되네 ABA까지 맞았을 때 B를 만났을 때 가는 상태와 ABABA를 만나고 B를 만났을 때 가는 상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ABABAC 이건 맞은 경우니까 이제 6번 상태로 넘어가면 되겠죠. 오버랩된 애를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ABABAA의 ABABA 죄송해요. ABAA를 만났을 때 그 상태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마찬가지로 ABA와 가장 또 이제 오버랩된 애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AB, AB, AC. 지금 AB, A까지 만났을 때 이렇게 오버랩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즉 A를 만났을 때 A가 들어왔을 때의 돌아가는 상태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철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DFA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0번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A, B를 만나면 여전히 오버랩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AB와 AB, AC는 지금 오버랩 되는 게 없어요. A를 만나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A, B, AC 여기서 여기에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이제 1번까지 오버랩 된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B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여전히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럼 2번까지 오버랩 된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A를 만났어요. 3번까지 또 오버랩 되잖아요. 그럼 3번까지 오버랩 된다라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 AB, A고 A를 만났을 때의 값은 사실상 AB, A를 만나고 A를 만났을 때의 값과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서 그거를 그냥 리유징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DFA A를 만났는데 5번 상태였을 때의 값은 사실상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DFA A를 만났을 때 3번 상태였을 때.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얘도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DFA의 1번 상태와 3번 상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철학으로 우리가 DFA를 구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DFA 구성하는 코드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X가 우리가 지금 그 오버랩된 인덱스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그 오버랩된 것들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C를 만났을 때 지금 J의 상태에 있습니다. J의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C를 만났을 때 우리가 X만큼 오버랩 된 걸 아니까 그 C는 그러니까 X 상태에서 C를 만났을 때랑 똑같아요. J에서 상태를 만난 거랑 J에서 C를 만난 거랑 X에서 C를 만난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대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턴을 맞았을 때 다음 상태로 넘어가야 되니까 패턴에 J번째 캐릭터가 있을 때 내가 J번째 상태에 있으면 그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B, AC인데 제가 지금 5번 상태에 있어요. 근데 C를 만났잖아요. 그럼 6번 상태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패턴에 J번째 만나고 J 했을 때는 다음 상태로 넘어가 J 플러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오버랩 된 게 있는 게 확인을 하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X 상태에서 J를 만났을 때 J번째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X를 계속 갱신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절차만 하면 DFA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그램플을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그냥 000 다 채우고 A를 만났을 땐 1번 상태로 가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그래서 A만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X는 여전히 지금 오버랩 되는 게 없기 때문에 X 0이고요. 그 다음 경우에는 B를 만났을 땐 일단 2번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일단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0번만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걸 그대로 재사용하겠다는 거예요. 1번, 0번. X에 있는 것들. 자, 또 갑니다. A를 만났을 땐 3번으로 가야겠죠. 그 외에 0번, 얘를 지금 재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또 갈게요. 이번에 이제 B를 만났을 때 4번으로 가야 되고 그 이전에 이제 A 순간 AB, AC 이게 지금 오버랩 되기 시작했어요. X가 지금 이제 1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X가 지금 1번으로 왔고요. 하나 지금 오버랩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4번으로 가게 하고 얘네들 재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B와 AC 이 두 개 오버랩 됐잖아요. X가 2로 됩니다. 두 개 오버랩 됐고 마찬가지로 4번에서 A 만나면 일단 5번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얘를 재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x도 3으로 가고요. c를 만났을 땐 6번으로 가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얘를 재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DFA가 그냥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현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이거는 이제 앞에 설명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구현은 굉장히 단순한데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실제 KMP 구현은 아니고요. 실제 이 Fast Substring Searching이라는 그 논문에서는요, 미스매칭 트랜지션만 저장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토마타를 이용해서 내가 A를 만났느냐, B를 만났느냐, C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상태를 다 저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유니코드에서 서브스트링 서칭을 해요. 그럼 65,536개의 문자에 대해서 각각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10개의 문자를 찾는다. 그러면 60만 개 이상 그 상태 변이를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그래서 미스매칭 트랜지션만 저장합니다. 내가 틀렸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 쉽게 말하면 A, B, A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맞잖아요. A, B, A, B, A, C를 찾는 거니까. 그러다가 A 지금 틀렸잖아요. 틀렸으면 어디를 가냐면 지금 이 5글자를 맞았을 때 가장 오버랩 되는 애를 기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백트래킹 합니다. 그래서 이 3글자는 일단 맞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얘를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근데 이번에도 틀렸잖아요. 그럼 또 이 ABA와 겹친 구간 AB, ABAC 이 한 글자는 일단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B랑 또 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틀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미스매칭 한 경우에 그 오버랩 된 쪽으로 다시 뒤로 가는 형태로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좀 관심이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알고리즘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건데, 보이어무어라는 알고리즘이고, 얘는 시간 복잡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빠른 형태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최악은 좀 안 좋은데 평균적으로 좀 속도가 빠른 그런 서브스트링 서칭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무슨 알고리즘이냐면 오른쪽부터 봐요. 오른쪽부터 보는데 예를 들어 지금 니들이라는 애를 찾고 싶고 오른쪽부터 봐가지고 얘를 딱 비교를 했어요. 근데 n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니들이라는 패턴에서 n이 나타났나라는 걸 봐요. 먼저 있잖아요. 첫 번째. 그럼 바로 그냥 첫 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뒤에부터 보는 거죠. 근데 이번 S잖아요. S는 아예 없죠. 아예 없으면 그냥 바로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그냥 절대 못 맞아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뒤에서부터 해갖고 E 맞았고 N, L 맞았잖아요. 근데 또 N이 나왔네? 근데 얘는 일단 틀렸잖아요. 그럼 이 N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봐. 그래서 다시 뒤에부터 E, L 해가지고 찾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스타팅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오른쪽에 나타나는 문자들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애는 안 나타나죠. 니들에. 그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E 같은 경우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갑니다. 5번째 위치에 나오거든요. 그럼 E는 5번째 위치에 나타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D 같은 경우는 3번째 위치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쫙 이 라이트라는 배열을 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슬라이드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면 막 이제 오른쪽부터 매칭을 해요. T가 만났잖아요. T의 right를 봅니다. 즉 right T를 보는 거죠. 이게 만약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그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 n이 지금 이건 n이 이제 포함이 돼 있잖아요. 아마 right n은 0일 거예요. 그쵸? 0번째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n을 겹치면서 슬라이딩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부터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렇게 되고요. 근데 가끔 보면 오히려 뒤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니들에서 E가 지금 5번째 마지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E, L 하고 D를 맞춰야 되는데 E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대로 가면
오히려 이렇게 가야 돼요. 니들. 왜냐하면 2가 5번째 나오기 때문에 뒤쪽으로 오히려 가가지고 서브스트링 서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더 뒤로 그냥 가버리게 생겼을 때는 그냥 한 칸 더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다시 여기 좀 깔끔하게 볼게요. 니들에서 지금 D와 E를 맞췄을 때 원래 여기 D가 지금 있었는데 그냥 한 칸 앞으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얘와 서브스트링 서칭을 합니다. 뒤로 가게 생겼을 때 그런 원칙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구형 같은 경우는 단순합니다. 뭐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걸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 스킵을 이제 수학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 안 드려가지고 약간 수식이 복잡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n-1부터 0 될 때까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매칭을 한다는 거고요. 만약 틀렸을 경우에는 그 라이트 값을 이용해서 스킵할 거리를 결정을 하고 만약 스킵이 1보다 작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뒤로 가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스킵을 1로 한 칸만 앞으로 가게 하고 브레이크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킵을 넘어가는 형태고 만약 스킵이 0이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찾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어-무어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고요. 컴페리즌을 좀 해보면 이 지금 세지 교수님께서 하신 거는 이 풀 DFA를 활용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실제 KMP 알고리즘은 아니고요. KMP의 철학을 완전하게 담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고 개런티는 당연히 MR만큼의 공간을 쓰기 때문에 EN으로 더 빠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DFA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좀 느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느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스매칭 트랜지션 올릴 같은 경우는 3회 만에 그 서브스트링 서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보이어-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본 게 미스매치된 캐릭터만 보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개런티는 MN이에요. 그래서 꽤 느린데 실질적으로는 n분의 n 만에 짝짝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지녔다고 볼 수 있고요. 로빈 카르프는 여기에 지금 설명 안 했는데 해싱을 이용해서 서칭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네, 이상.